큰 키로 킥앤러쉬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의 김신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대표팀에 만났었는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아닌 일본의 구보가 아시아 선수 중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화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화제인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는 9일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시장 가치가 높은 10명을 소개했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시장 가치가 높은 아시아 선수 10명 중 한국 선수는 4명, 일본 선수는 6명이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구보의 시장 가치를 9,200만 유로 약 1,366억 원로 책정해 아시아 선수 중 몸가치 가장 높은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구보는 지난 2022년도 시즌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프리메라리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구보에 이어 이강인이 시장가치 4,970만 유로 약 738억 원로 아시아 선수 중 두 번째로 시장가치가 높았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5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앙, 트로페 대 샹피용, 쿠프 드 프랑스 상관왕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소속인 일본의 미토마가 시장가치 4,370만 유로 약 649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데뷔 시즌에 고전한 김민재는 시장가치 4,060만 유로 약 603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큰 키로 킥앤러쉬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의 김신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대표팀에 만났었는데 같이 벤치에 있던 시간이 많아 자주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 친구는 축구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나 다른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애교 부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얘는 정말 대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 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이강인이 유럽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9 등 서로 다른 5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5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앙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 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6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PSG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빛난다면 이강인은 여러 개인 수상을 통해
기량뿐 아니라 국제적인 입지 역시 비교될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